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금호공대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 권익현입니다. 지난번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초경량 비행장치, 우리가 흔히 주로 이제 드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초경량 비행장치의 종류라든가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드론의 자격증명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가, 종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드론과 관련된 관리하는 방법, 신고라든가 안전성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드론의 기체 신고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드론의 안전성 인증에 대한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드론 자격증명, 4종 자격증명을 지난 3월 22일, 23일에 취득을 했습니다. 보시는 왼쪽에 있는 수료증은 무인 헬리콥터 수료증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드론, 무인 멀티콥터 4종 자격증명입니다. 이거 이제 6시간 이상을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고 나면 이제 시험 볼 수 있는데 70점이 넘어야 되는데, 무인 헬리콥터는 제가 시험을 2번 봤습니다. 공부를 좀 게을리했는지 모르겠는데 무인 헬리콥터는 시험을 2번 봐서 합격을 했고, 무인 멀티콥터는 한 번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6시간 강의를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드론이나 항공 쪽에 쭉 근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익숙해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일반인들이 한 번 듣고 시험을 보셔서 합격하시기엔 약간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항공이나 드론 쪽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낯선 용어들은 아닌데, 이런 쪽에 관심이 없이 순수하게 그냥 드론 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해서 6시간을 들으신다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뭐 그 강의는 한 번만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들어보시면 또 쉽게 그다지 어렵지 않게 자격증명을 취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드론 기체 신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드론을 가지고 뭔가 취미 활동이라든가 뭔가를 할 때는 사실 기체 신고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2kg 넘으면 신고를 해야 되지만, 드론 기체 신고 부분은 이제 2kg을 넘는 드론을 운영한다든지 영리 목적, 사업용 드론을 운영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실은 드론의 기체 신고를 일반인들이 할 이유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초경량 이 유튜브의 제목이 알아두면 쓸모있는 드론 이야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꼭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론 기체 신고, 뭐 정확하게는 법률상의 용어는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가 되죠.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하는 이유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행장치의 정보 등을 사전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항공안전법 122조 그리고 123조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신고하냐면 장치의 종류, 이게 뭐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비행장치다, 아니면 행글라이더다, 뭐 이런 것들의 종류, 그 다음에 용도, 뭐 취미용이다, 사업용이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소유자의 성명, 개인 정보, 그 다음에 위치 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이 드론이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신고의 종류는 보시는 것처럼 4가지가 있습니다. 신규 신고는 이제 처음으로 내가 초경량 비행장치를 가지거나 소유하고 있을 때 처음으로 하는 신고가 신규 신고. 그 다음에 변경 신고는 비행장치를 취미용에서 예를 들어 사업용으로 쓴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내 친구한테 줬다든지 해서 비행장치의 용도라든가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이런 것들이 변경됐을 때 행하는 신고를 변경 신고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전 신고는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전 신고가 되고,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내 이름이 뭐 그럴 일이 잘 없지만 이름이 바뀌었다든지 내가 사는 주소가 바뀌었다든지 이럴 때 하는 게 이제 변경 신고가 되는 거고, 이전 신고는 소유권이 아직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을 때 하는 게 소유권 신고가 되고, 이전 신고가 되고, 말소 신고는 이제 이거 뭐 해체라든가 잃어버렸든가 이래가지고 완전 내가 분실했을 때 하는 신고를 이제 말소 신고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4가지 신고.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4가지 신고에 대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면, 처음 신고할 때는
초경영비행장치 신고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서류는 초경영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실 좀 애매한데 이게 예를 들어 뭐 초경영비행장치를 샀으면 내 이름으로 샀으면 내가 샀다는 뭐 카드 영수증이라든가 뭐 판매 영수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증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초경영비행장치 재원이나 성능표, 그다음에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신규 신고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주의하실 게 안전성 인증 대상은 이 인증을 받기 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안전성 인증 대상은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변경 신고나 이전 신고는 변경 신고서랑 이전 신고서, 그다음에 이것들 증명할 수 있는 첨부 서류를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 말소 신고는 말소 신고서를 가지고 말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전성 인증 대상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 표를 잘 보시면 동력 비행 장치, 그러니까 동력을 가지고 비행하는 장치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영리든 비영리든 간에.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시면 영리 목적, 그러니까 이 초경영 비행장치 가지고 대여를 한다든지 뭐 사용 사업을 한다든지 레포츠 사업을 할 경우에는 등 같은 영리 목적을 할 때는 무조건 종류에 관계없이 다 신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비영리의 경우, 영리 목적이 아닌 취미용인 경우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동력 비행 장치는 무조건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글라이더나 패러글라이더는 신고하실 필요는 없는데, 단 기구 같은 경우는 사람이 타는 거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타지 않는 거는 신고를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무인 비행 장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드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동력 비행 장치인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같은 경우는 최대 이륙 중량이 2kg을 초과하면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인 비행선 같은 경우는 자체 중량 12kg, 길이가 7m를 초과하면 신고를 하셔야 되고, 회전의 비행 장치는 마찬가지로 동력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낙하산류는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앞에서 얘기하는 신고가 불필요한 초경영 비행 장치 이외에도 보시면 연구기관 등이 시험이나 조사, 연구, 개발 목적을 위해서 제작한 초경영 비행 장치는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을 했지만 아직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 비행에 사용되지 않는 것들은 신고는 안 하셔도 되고, 세 번째는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영 비행 장치는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군사 목적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진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신고를 해야 되냐면,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kg이 기준입니다. 2kg을 초과하지 않으면 2kg 이하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kg 이하를 초과해서 하는 경우는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리용, 사업용 목적 경우는 무게와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2kg 정도면 사실 꽤 큰 드론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뭐 굉장히 큰 촬영 장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 빼놓고는 개인이 취미용으로 사용할 때 쓰는 드론은 대부분 2kg 이하입니다. 2kg 이하. 제가 갖고 있는 드론도 250g 약간 넘는 드론인데, 이처럼 일반인들이 개인이 취미용으로 사용하니까 사정 드론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드론은 사정 자격증명을 가지고 운영하는 드론은 대부분 2kg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이 드론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고할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도 알아두시면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 근데 이게 좀 셉니다. 그래서 신고라든가 변경이 신고를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고 신고를 하고 나면 신고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를 부착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과태료. 그다음에 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인데, 이게 3차 위반할 경우는 최대 100만 원 또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 따라서 드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초경영 비행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 또 변경이나 이전 말소 사유가 발생하면 또 신고를 하셔야 되고, 신고 번호가 발급되고 나면 장치에다가 신고 번호를 반드시 붙여서 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신고번호는 어떻게 나오느냐? 우측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C4, CM 000 1234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문제인 C4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5가지가 있습니다. C0은 250g 이하의 기체, 이건 사업용에 한정됩니다. C1은 250g에서 2kg 이하의 사업용 장치.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비사업용은 2kg 이하는 신고를 안 해도 되니까 2kg 이하의 사업용, 비사업용 기체에 대해서는 이 문자열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C0나 C1은 사업용에 한정돼서 붙이게 되는 문자열이고요. C2는 2kg을 초과하고 7kg 이하인 사업용, 비사업용. 그 다음에 C3는 7kg에서 25kg 이하. C4는 25kg을 초과하는 기체에 대해서는 C4라는 문자를 주고요. 두 번째 문자는 C나 N으로 표시되는데 C는 영리용 기체, 사업용으로 쓰는 기체고 N은 비영리용 기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자에는 M은 멀티콥터를 얘기하는 거고 H로 표시되면 이제 헬기, P는 비행기, S는 비행선이 되고 네 번째 문자에는 0001234는 1년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금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C4까지 25kg를 초과하는 기체죠. C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영리용, 사업용 기체고 M이니까 멀티콥터인데 1년 번호가 1234번인 기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기체 신고를 하면 이 신고 번호가 나오는데 이 신고 번호를 출력을 해서 반드시 기체에다가 붙이고 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는 절차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담당자가 검토를 해서 보완이 필요 없으면 바로 신고 번호나 증명서를 발급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한 이후에 신고 번호나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면 그거를 인쇄를 해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시다는 건 직접 가셔도 되고 팩스도 되는데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드론의 안전성 인증 부분입니다.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되는 기체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나 패러글라이더, 그 다음에 낙하산용, 기구류, 그 다음에 무인비행장치 중에서 최대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것, 그 다음에 무인비행선 중에서는 자체 중량 11kg 초과, 그 다음에 길이가 7m를 초과하는 것들은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사업용을 가지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흔한 것들이 이제 촬영이나 농약 살포용인데, 농약 살포용 무인 멀티콥터도 최대 중량이 25kg를 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사업용을 하시는 분들은 중에는 신고는 다 하셔야 되지만 안전성 인증을 받는 기체를 가지고 사업한다면 굉장히 크게 사업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드론 영상 촬영을 하신다 그래도 최대 이륙 중량이 25kg를 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인증은 이런 기체들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성 인증 절차는 서류 제출하신 신고를 확인한 다음에 서류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비 기록 상태 확인하고 비행성을 확인하면 이제 안전성 인증이 끝나게 되는데, 안전성 인증도 4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초도 인증은 최초로 하는 인증인데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옛날에 영리용은 1년이었는데 여기 법이 바뀌면서 영리용 같은 경우도 2년으로 이제 유효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정기 인증은 이제 초도 인증 받고 나서 2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받는 게 이제 정기 인증이 되겠고, 수시 인증은 이제 비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나 개조 이후에 받는 인증을 수시 인증이 되겠고요. 재인증은 이제 초도 인증이나 정기 인증에서 기술 기준에 부적합한 내용이 나왔을 때 정비를 하는 거 다시 받는 인증이 됩니다. 이 초경량 비행장치 인증은 이게 비행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것이 잘못하면 이제 사고와 관련되고 인명이나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인증을 안 받고 비행할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돼서 꽤나 일반적 처벌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성 인증 대상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전성 인증을 반드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성 인증 현재 국토부산하기관이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드론의 신고나 안전성 인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